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있었죠.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이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는데, 자, 뭐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제가 어저께 한덕수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드러난 재판관들의 성향으로 미루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따져보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 의견하고 비슷하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복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러 갈래로 갈렸고 각하 의견도 나왔고, 이 사람은 이걸 중시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한덕수 대행 것과 물론 다르지만 성향이라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른바 싱크로율, 같아질 확률, 이게 꽤 높다 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평의를 제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해석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확한 표현이고, 주진우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건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적어도 3명이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요것도 정확한 표현이다. 이게 상식적 판단이죠. 그러나 그렇게 확신한다는 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로 보이고, 그건 뭐 자기의 기대를 섞은 얘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쪽, 여당 쪽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저는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발칵 뒤집혔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 자기가 납득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에서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게 정말 희망인가 신기루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 5가지 쟁점 중에 부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를 결정문을 보고 부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박지원 의원은 별개다. 이번 헌재 판단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 말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별개로 보기에는 성향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찜찜한, 민주당으로서는 찜찜한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요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이 4사람에다가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이 기각을 손을 들어줬는데 그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인용의 증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는. 그 논리는 뭐냐면 이걸 뒤집어 보면 결국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
국무회의 이거는 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다. 그걸 인정한 셈이다. 이걸 뒤집어 보면 이런 주장이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맞는 것인가? 얼마나 맞는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명할 당시에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던 김복형 재판관이 정영식 조한전 재판관처럼 각하가 아닌 다수 의견인 기각에 동참한 적 역시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정영식 조한천 재판관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관에서 심리에서 각하가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또 그 친민주당 뭐 교수다 뭐 이래서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뭐 징계위원장 뭐 이런 걸 했던 사람이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김복형 재판관이 본안 판단을 한 거는 윤 대통령 내 탄핵소추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김복형 재판관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갖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각하 의견을 안 내고 기각 의견을 냈다. 이런 주장이죠.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내용. 그건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친명 초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복귀시켰다는 게 이미 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헌재의 결정적 시그널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자, 우선 하나씩 따져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 적극적으로 건의한 뭐 증거가 없다. 뭐 이걸 뒤집어 보면 결국 국무회의가 위법이다. 뭐 하는 걸 반증하는 거다. 이런 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한덕수 대행의 소추 사유가 탄핵 소추 사유가 계엄의 묵인 방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의 탄핵 결정문은 계엄이 위법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묵인 방조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 묵인한 증거도 없고 방조한 증거도 없다. 저는 여기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엄의 부당성, 위법성, 우연성 그게 스펙트럼이 이쪽부터 이쪽까지 있는 겁니다. 이쪽까지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적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그 계엄 묵인 방조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 선에서 멈춘 겁니다. 여기까지 갔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거는 판단을 안 한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볼 만한 상황인가요? 뒤집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 뒤에 건 모르겠고 뒤에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판단할 것이고 여기까지 갔다는 증거도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저는 문해력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뒤에 판단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민주당 일각에서 유리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신기루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에 동참했다. 이것이 또 아주 민주당으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물론 각하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각하를 할까 기각을 할까? 결과는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어차피 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각하가 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는 기각으로 나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한 것이 이게 위법이 아닌데 그리고 중대한 사유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들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이 논리를 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각하면 본안 판단에 안 들어간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나 기각이나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기각을 통해서 내 주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왜냐하면 각하가 2명이 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게 기각에 동참했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이 김복형 재판관의 문제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신기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거야말로 김칫국이지요. 제가 보기엔 한덕수 대행의 선고를 먼저 하자는 거는 먼저 평의를 끝냈으니까, 평의 끝내놓고 공표만 안 하고 그냥 눌러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김영두 재판관 등, 김영두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이 한덕수 탄핵 심리에. 그러니까 아니 일찍 끝낸 거 먼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일찍 끝낸 거 먼저 합시다.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지, 이걸 한덕수 대행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그 시그널로 본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그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여기에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희망을 봤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결국 신기루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언제냐? 저는 4월로 넘어가고 최악의 경우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한덕수 대행이 지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재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재탄핵해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하죠. 재탄핵에서 최상목 대행이 다시 또 대통령 직무대행이 돼도, 권한대행이 돼도 임명 안 하죠. 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결단을 해야죠. 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하느냐, 아니면 그냥 미루느냐, 결단을 해야죠. 그 결단의 시점, 우선 3월은 아닐 것 같고, 3월이라고 해야 이번 주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 안에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논의를 평의를 해보고 본인이 결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룰 것이냐. 그래서 4월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4월 2일 재보선 있으니까 그것도 넘기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문영배 소장 대행이 어차피 각하는 아니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그냥 기각하고 말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기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는 못 시켜줘. 그러니까 평의를 계속 하는 척 하면서 4월 18일까지 시간을 끌고 본인이 퇴임할 것인지, 이 결단만 남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일각의 희망은 신기루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런 희망 섞인 전망, 이런 것들은 아마 신기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